자,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2년 전에 장비병이 좀 세게 걸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줌렌즈도 다 사고 단렌즈도 다 사고 카메라도 만져보고 싶은 거 다 사고 중고거래만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다다음 날이 이제 출장이었는데 그때 S3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이 S3를 사가지고 출장 가서 정말 이쁘게 찍고 싶은 10비트의 그런 맛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품으로 구매를 하자니 그때 너무 돈이 없었고, 그래서 한참 중고를 찾다가 찾았는데 그분이 뭐 카페 신용도도 높고 글도 많이 쓰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심지어 가지고 계셨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었는데 저한테 막 명함도 보여주고 신분증도 보여주고 막 이래서 그냥 바로 믿고 입금을 했는데 그때 바로 잠수를 타더니 연락이 안 돼서 고소를 하고 이제 시간 쓰고 돈 쓰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잠정 수사로 바뀌고 그 후로는 계속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중고거래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해온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사기 당하려면은 어떻게든 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급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직거래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딱 걸린 것 같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던 이력과 중고 거래를 하면서 깨달은 그런 노하우 총 10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갑의 입장에서 본다 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구매를 하실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고요. 대부분 영상통화를 걸어서 물건을 확인해라, 뭐 종이에 지금 시각과 당신의 아이디를 적어서 지금 보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판매자가 귀찮을까봐 따로 요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갑의 입장에서 네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난 안 살 거야 라는 마인드로 그냥 애시당초 없었다는 물건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연락을 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너무 갑질 같은 느낌으로는 하지 말고 좀 예의를 지켜가면서 내가 지금 인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이 내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게 그런 과정을 넘어가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분들은 아예 전화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고 거래할 때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안 해보시고 막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해요. 그 전화하는데 20초가 좀 두려워서 200시간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벽을 좀 허물고 갑의 입장에서 좀 전화도 해보고 조금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퇴근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역에서 만나잖아요. 역에서 만나면은 사람들 막 퇴근하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는데 어두운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저 중고거래 합니다 라고 약간 소문내는 그런 것 같잖아요. 뭐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제품만 확인하고 입금할게요 이렇게 딱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집에 와서 보면 그 어두운 데서 봐서 기스도 잘 안 보이고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데 역 주변에 커피숍이나 좀 밝은 데에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같이 보면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득하게 앉아서 천천히 기스도 있는지 잘 확인을 해보고 렌즈 뒤에 이제 기스가 많은지 없는지, 기스가 있다면 한번 이런 기스가 있는데 좀 싸게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발견하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거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렌즈를 사서 이거 상태가 좀 이상해가지고 서비스 센터 갔더니 한 2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비스 센터 갔더니 이만큼의 돈이 나왔다, 환불해 주거나 이제 수리비를 반반 내자 그랬더니 판매자는 같이 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거를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렌즈를 제가 그 상태에서 뜯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기능들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장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감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육감이 정말 도움이 된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연락을 주고받고 내그를 좀 세게 쳤는데 이것까지 받아준다? 그 사람이 지방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지방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출장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쎄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쎄한 느낌의 더치트를 찾아보면은 항상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래를 하시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온다 이러면은 바로 그만두세요. 어떤 게시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 판매자가 나이스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시고
내 느낌이 맞았어, 그냥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음 걸 잘 넘겼다 라고 나한테 확신이 100%안 서면은 그냥 바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가 너무 싼 가격인데 댓글을 막아놓은 게시물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찾아도 보지 마세요. 180만 원짜리 120만 원에 올라온 거 보고 이제 딱 클릭하면 댓글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니까 그런 건 아예 연락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쳐다도 보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안전거래를 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안전거래를 하자라고 하면은 급전이 필요하다, 급전이 필요해서 지금 안 된다, 그런 분들도 있고, 안전거래 한 다음에 환불이 들어와서 안전거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불이 있으면은 환불할 이유가 있으니까 환불을 했겠죠. 그리고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저를 버리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음날 빨리 배송을 해서 빨리 금액을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글을 보고 다른 매물을 바로 구매를 했었었는데 그 글이 한 2, 3일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저한테 그냥 안전거래로 팔았으면은 그 급전이라는 금액에 좀 충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안전거래를 잘 해주고 잘 받기도 하는데 자신 있으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거래는 언제든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판매자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까처럼 갑의 자세로 안전거래 안 해? 그러면 난 안 사 라고 이런 마인드로 그냥 가져서,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잖아요.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는 건데 안전거래를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거래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커트라인을 정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네이버 안전거래 링크를 보낼 텐데, 안전거래를 요청할 때는 구매자가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판매자는 그 안전거래를 할 수 있게 클릭을 해주면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안전거래 링크를 준다? 이러면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URL 링크를 보면은 네이버 페이 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일반 URL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로그인 할 때 아무 글자랑 비밀번호 아무거나 치면 로그인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내 계정까지 썼다, 그럼 내 계정까지도 이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가 제품 사진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업로드 되어 있는 사진 이외에 사진을 더 요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데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와이드하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어떤 거는 방바닥에서 찍고 어떤 건 책상 위에서 찍고 이런 사진 있잖아요. 대부분은 한 장소에서 모든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근데 그게 다르면 뭐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거에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 제품은 진짜 들고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주말과 공휴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싸게 올라오긴 하는데 주말 한정 뭐 싸게 팝니다 라는 글도 있고,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은 날짜입니다. 왜냐면은 배송이 안 되니까 월요일날 보내준다고 하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안 열어서 지금 돈을 반밖에 못 보내준다, 지금 한도가 안 나와서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월요일날 다시 보내주겠다, 지금 택배를 보낼 수 없는 시간이니까 월요일날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법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샀잖아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보내주지 않을까? 안 보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웬만하면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피하시고, 만약 택배 거래를 하신다면 월, 화, 수가 가장 좋은 날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삽니다 글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팝니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끼를 던져놓고 구매를 해라 이런 건데, 삽니다의 글을 올리면은 작살로 날 싸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보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삽니다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삽니다는 아예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계속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미안할 수도 있고 내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웬만하면은 삽니다 위주의 글은 올리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팝니다보다는 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기 위험의 노출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열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것도 다 직거래를 하면은 다 문제가 없는 거긴 한데, 요즘에는 직거래에서도 사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 번째가 삼자 사기라고 해서, 제가 그 카메라를 샀을 때 삼자 사기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삼자 사기의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직거래도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A가 글을 올리고 B가
그 A 글을 복사를 해서 좀 싸게 올리면 C가 B의 글을 보고 구매한다고 하겠죠. B가 A한테 계좌를 달라고 해요. A의 계좌를 C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C가 A한테 돈을 입금한 다음에 A는 B와 거래를 했으니까 B한테 제품을 보내주겠죠. 근데 C는 A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C는 B한테 제품을 사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3자 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직거래로 약속을 잡고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지금 내 동생이나 직원이 지금 나갈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개인적인 일을 시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을 걸지 말고 그냥 입금만 해주고 혹은 제품만 전달을 해주고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나기 전부터 미리 계좌번호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사기꾼이 말을 해놨으니까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입금할 때 혹시 이 계좌가 맞나요? 라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계좌도 확인도 안 하고 입금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품 판매자는 입금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물건을 줘요? 결국에는 현장에서 둘이 만났지만 B는 돈만 받고 그냥 바로 튀어버린 거죠. 무조건 직거래가 안전하다라는 말도 요즘은 좀 불안해진 것 같아요. 이 계좌가 당신께 맞나요? 라고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해주시고 입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고 거래를 했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10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는 광고가 아닌데 토스의 안심 보상제라고 있어요. 토스로 만약에 제품을 구매했을 때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한 게 60만 원짜리다. 근데 이런 경위를 토스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하면은 50만 원까지 이제 토스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토스도 이 사기꾼을 잡아야지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렇게 같이 힘이 돼주는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거의 토스로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불안하다 하시면 토스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한 500만 원 정도 당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에 대한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분들은 정말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잘 수사를 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알아봐야 되고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려야지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예 예방 자체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나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꼭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